6장 이미지 분류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CNN 모델을 주로 배우고 그리고 CNN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CNN 아키텍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NN 모델을 미리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 CNN 모델을 활용한 전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분류 과정은 먼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로드해야겠죠. 이때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미지 하나하나를 불러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미지 전체를 불러와서 놈파이로 변형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 용량이라면 굳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쓰지 않고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놈파이로 처리가 힘들 때는 이미지 몇 개만 학습시킬 이미지 몇 개만 불러와서 학습시키고 다음 거 불러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미지는 255로 나눠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델 설정은 지금까지 선형 모델, 신경망 모델을 했는데 여기서는 CNN 모델이라서 CNN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모델 설정이 끝나면 모델 컴파일하고 피팅을 합니다. 즉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예측을 하는데 경진대회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에 잘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경진대회의 경우는 결과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해서 정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미지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앞에까지는 우리가 numPy 데이터를 불러와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자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케라스에 있는 프리프로세싱 전처리의 이미지 전처리 방법에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불러옵니다. 얘를 일단 호출해서 데이터 제너로 이름을 붙이면 이때 전처리하는 게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있지만 학습할 때는 그냥 그 리스케일만 한번 해주면 데이터 전처리까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 파일에서 하나씩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디렉토리, 폴더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할 때는 fit에서 데이터를 flow from data frame이든 flow from directory든 데이터 레이블을 같이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적히게 되고 배치 사이즈도 이때 이미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fit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히게 됩니다. flow from data frame은 이렇게 데이터 젠으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불러왔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 파일에 들어있을 때 이 형식을 사용합니다. 즉 X축에 데이터의 경로가 들어있고 Y에 데이터의 레이블이 들어있을 때 이러면 이제 데이터를 부를 때 flow from data frame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때 들어가는 옵션들은 트레인 데이터의 경로 그리고 이것은 트레인 데이터의 그 데이터 프레임 파일 이름이고 그다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로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그 경로에서 X 칼럼은 이제 트레인 시킬 데이터가 있는 위치 그래서 칼럼 제로라는 것은 0번째 맨 첫 칼럼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Y는 이제 그 레이블이 들어있는 위치입니다. 칼럼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칼럼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타겟 사이즈를 설정하는데 보통 이제 실제 이미지들은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적절한 크기로 설정을 합니다. 클래스 모드는 이 데이터가 어떤 문제이냐, 즉 분류 문제냐, 회귀 문제냐 또는 여러 가지의 클래스 종류가 있는데 그게 맞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분류 문제인 경우는 카테고리컬로 설정해 줍니다.
배치 사이즈는 실제로 학습시킬 때의 배치 사이즈인데 미리 설정하는 이유는 배치 사이즈 단위로 이미지를 불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100만 개다 그럴 때 100만 개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없으니까 배치 사이즈가 30이면 32개씩 한 번씩 불러오게 됩니다. 클래스 모드는 다중 분류인 경우는 카테고리컬, 이 경우는 이제 원합 벡터로 되어 있는 경우죠. 이중 분류로 되어 있는 것은 바이너리, 다중 분류에 숫자 레이블로 되어 있을 경우는 스파스, 넘파이 어레이인 경우는 로우, 그리고 오토 인코더 같은 자기 그림을 입력하고 출력할 때, 다 사용할 때는 인풋을 씁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은 카테고리컬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컬인 경우는 클래스 모드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로 프롬 디렉토리는 데이터가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로 있을 때 사용합니다. 즉 트레인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우리가 갖고 있는 클래스가 도구와 캐시라고 할 때 두 가지 클래스밖에 없고 각각이 폴더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는 flow from 디렉토리 사용합니다. 이때는 트레인 데이터가 있는 위치, 그리고 타겟 사이즈, 배치 사이즈, 그리고 클래스 모드만 설정하면 됩니다. 앞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모드가 바이너리인데 바이너리인 경우는 이제 0 또는 1 또는 도구 또는 cat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CNN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NN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오면 컨볼루션을 통해서 한번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결과를 액티베이션을 거칩니다. 액티베이션을 거치고 나면 보통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게 되고 여기서 다시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의 피처를 강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이 과정을 보통 컨볼루션이나 풀링을 묶어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한 최후의 결과로 최후의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플래튼해서 신경망을 거치게 됩니다. 신경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사이즈만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튼 이유는 일반적인 신경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컨볼루션과 풀링이 있는 이 부분을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별도로 지칭합니다. 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에 층일수록 이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적어도 대충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한 범위에서 점점 추상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CNN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쉽게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엣지 감지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은 엣지 감지기로 초기 사진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유지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색깔만 감지한다거나 아니면 대각선만 감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감지가 됩니다. 하지만 층이 깊어질수록 추상적이 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귀와 고양이 눈같이 고수준의 개념을 인코딩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그림보다 이렇게 암호적인 어떤 걸로 전달되기 때문에 인코딩이 가능해집니다.